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스캠프의 이진희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와 함께 여러분 빛나는 2022년을 위한 겨울방학 플랜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제 중학생의 티를 벗고 2022년이면 고등학생이 되죠. 그래서 정말로 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혹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자신감 넘치는 그러한 고등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저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목표는 명확합니다 라고 제가 적었어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번 겨울방학 때 가지셔야 될 목표는 명확하다 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자, 단어장이 이렇게 두껍게 있죠, 그쵸? 자, 근데 이러한 단어장을 혹시 데이 1부터 데이 60 아니면 데이 50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해 본 친구들은 사실 굉장히 적다라는 어떤 충격적인 결과가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제 겨울방학 동안에 이제 고등학생이 되기 직전에 겨울방학 동안에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단어장 그것이 무엇이든 학원에서 사용하는 단어장이든 아니면 내가 혼자 스스로 공부하기 위해서 구매한 단어장이든 그 단어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2번 혹은 3번 정도 다 보고 그리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단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한 권을 2번 혹은 3번 정도 보는 거 그게 여러분들의 겨울방학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모의고사 등급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겨울방학 동안에 공부를 하실 때 아마도 가장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친구들과 안녕, 나는 누구누구야, 어머, 너 어디 중학교에서 왔니? 이렇게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하루 이틀이 지나면 바로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3월 모의고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3월 모의고사를 잘 봐야 이 3월 모의고사 실력이 고3 때 수능 실력이 되는 거야. 그래서 3월 모의고사를 열심히 잘 봐야 돼. 뭐 이런 담임 선생님의 협박 아닌 협박 속에서 여러분들이 긴장한 마음으로 3월 모의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이 3월 모의고사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3월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을 잘 돌봐주시는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실 담임 선생님께서는 이 학생이 지금 수준이 이 정도구나 라는 것을 잘 파악하시게 돼요. 그쵸? 자, 다음 세 번째 고등기초어법. 여러분들이 이번 겨울방학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세 번째는 바로 고등기초어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쵸? 이제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랑 영어가 많이 다르다라고 말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 선배님들도 그랬을 거고요. 아니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만나게 되는 선생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자, 근데 가장 많이 차이 나는 것이 뭐냐? 중등 영어랑 고등 영어랑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저는 바로 이 어법 시간에 학교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문법 용어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저는 뭐 외국에서 살다 왔어요. 뭐 한 10년 이상 외국에 살다 왔기 때문에 뭐 한국의 어법 용어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감으로 다 풀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친구들 포함해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서 여러분들 수업을 들을 때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문법 용어 그리고 기초적인 문법 지식은 이번 겨울방학에 아주 짧게라도 한번 싹 훑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번 겨울방학 때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하셔야 되는 거 첫 번째 단어 공부하기, 두 번째 모의고사 등급을 안정적인 1등급으로 만들기, 그 다음에 고등기초어법을 한번 훑기. 저는 이렇게 3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3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이 겨울방학을 잘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이거는 이제 저희 베이스 캠프 학원에서 저와 같이 수업을 듣고 있는 예비 고1 학생들을 기준으로 제가 지금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시간 맞춰서 주 1회 모의고사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이 모의고사 시험은 굉장히 70분이면 길죠. 듣기 평가도 심지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지문은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그런 지문이란 말이죠. 내가 어려운 지문을 70분 동안 집중해서 보는 것 자체가 일단 첫 번째로 굉장히 힘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모의고사에 대한 어떤 동물적인 시간에 대한 감각을 익히셔야 되기 때문에 꼭 시간에 맞춰서 모의고사를 풀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시간을 보니까 30분 남았는데 나 지금 31번 풀고 있네? 그럼 나 지금 조금 늦게 풀고 있는 건가 봐. 나 지금 시간을 보니까 한 20분 남았는데 나 지금 40번 풀고 있네? 나 그럼 지금 빨리 풀고 있는 건가 봐. 그럼 나 아까 전에 조금 단서가 부족해서 살짝 찍고 넘어간 그 빈칸 문제 다시 한번 볼 수 있겠어. 이런 어떤 자신만의 모의고사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이 모의고사 시간에 대한 동물적인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에 맞춰서 주 1회 모의고사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모의고사를 풀면서 자신만의 루틴도 만드셔야 돼요. 나는 듣기를 풀면서 어법 문제를 푸는 게 좋아. 혹은 나는 듣기를 풀면서 도표 그래프 문제까지는 풀어놓는 게 마음이 편해. 아니면 도표 그래프 문제에서도 우리가 보통은 제목을 읽거나 아니면 그 도표나 그래프 밑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그 도표 그래프를 설명하는 첫 문장을 읽거나 둘 중에 하나를 읽고 5번부터 여러분 이렇게 확인하시잖아요. 나는 제목을 읽는 게 편해. 아니야, 나는 첫 문장을 읽는 것이 편해. 뭐 이런 어떤 자신만의 루틴. 아니면 나는 31번 빈칸까지 풀고 저 뒤에 가서 45번부터 거꾸로 내려오는 게 편해. 뭐 이런 어떤 자신만의 루틴 같은 것들을 만드셔야 되는데, 자, 그건 어떻게 만드는지 저와 함께 이제 백회에 오셔서 공부를 하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만 콕 집는 속 시원한 해설 강의라고 제가 적어 놨습니다. 자,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풀었어요. 그러면 이제 모르는 혹은 틀리는 문제가 좀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어떤 것들은 이거 틀렸네? 나 이거 절대 틀릴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왜 틀렸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이거 여기는 낫을 못 봐서 틀렸네. 아니면 이 단어를 착각해서 틀렸네 라고 그 해결책이 바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렇죠? 나 이거는 분명히 다 읽고 무슨 내용인지도 알았어. 그래서 1번 아니면 5번 이 정답일 거라고 2, 3, 4번은 잘 제꼈어. 근데 1번, 5번 막 고민하다가 나는 1번이 정답인 것 같아 라고 1번을 딱 찍었는데 채점을 해보면 5번이 정답인 경우가 있죠. 그럼 왜 그런 것일까? 이제 그러한 문제들을 저와 함께 수업 시간에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를 때 사용했었던 단서랑 제가 수업 시간에 제공해드리는 그 단서가 서로 맞는지, 얼마나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이제 그것을 찾아보셔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해설 강의를 이제 모의고사가 끝나면 제공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오답 노트를 활용한 구문과 첨삭이라고 제가 적어 놨습니다. 자, 여러분 베이스 캠프에서는요, 이제 학원에 등록을 하면 저희 베이스 캠프의 자랑 1350개의 문제가 들어있는 1350제 모의고사 교재를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베이스 캠프의 또 다른 자랑, 그 오답 노트를 혹은 이제 워크북이라고 쓰여져 있는 예쁜 이제 하늘색의 노트를 받게 되실 겁니다. 자, 저는 그 예쁜 하늘색의 워크북을 오답 노트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는 핵심만 콕 집은 해설 강의를 하고 이제 사라지면 여러분들께서 집에 가셔서는 나 이 문제를 풀 때 이 구문이 조금 어려웠었어. 그러면 이제 그 구문, 그리고 굉장히 어렵고 헷갈리는 모르는 단어가 많았었던 그 지문에 있는 단어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따로 정리를 하고 저에게 가져와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실런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답 노트는요, 맨 위에 회, 그 다음에 몇 번을 틀렸는지, 그 다음에 내가 이 문제를 다시 풀어보니까 이 문제의 주제는 뭔 것 같은지, 주제까지 적고요. 자,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와 더불어서 뜻,
그 다음에 유의어, 반의어를 다 찾아서 적게 되어 있어요. 뭐 예일여고도 당연하고요. 요새 뭐 진간고 아니면 동명여고 뭐 여러 학교가 유의어를 통한 패러프레이징 문제를 내신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요새 은평구 영어 시험의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유의어, 반의어 찾고 함께 암기하는 그런 습관이 들여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저런 유의어, 반의어 공부하는 코너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여러분들이 문장을 쓰시고 그 문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해석을 적어보는 이런 구문 분석 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 제가 또 이렇게 따로 여기 보이시나요? 혹시 헷갈리지 말기로 해요. 이러면서 as though랑 as if, even though, though, although, even if 이런 접속사의 차이를 제가 적어 드린 거예요. 왜냐면 이 학생이 지금요 as though라고 하는 접속사를 잘못 해석했더라고, 헷갈려서. 그래서 이제 헷갈리지 맙시다 라는 의미로 이제 이렇게 중요한 문법 사항이라던가 아니면 이 지문에서는 다르게 쓰인 그러한 다의어 어휘라던가 하는 것들은 제가 직접 손으로 적어서 첨삭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해석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잡아주는 것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요. 이렇게 해설 강의로 끝나지 않고요. 오답 노트를 활용한 1대1 첨삭이 함께 들어간다. 함께 제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친절하고 꼼꼼한 어법과 구문.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 수업 시간이 아니라 이제 일주일에 보통 수업이 2번 있으면 이제 모의고사 수업 시간이 아니라 다른 나머지 한 시간 동안에 저희가 보통 이제 어법과 구문 수업을 나가게 됩니다. 반 수준에 따라서 이 수업은 선생님이 차별성 있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거나 이 수업을 통해서 이 어법과 구문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어떤 기초적인 문법을 한번 정리하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단어는 못 참지 라고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그렇죠? 단어는 못 참죠, 여러분. 우리 항상 단어는 공부하고 공부해도 항상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매일매일 단어를 공부하고 단어 시험을 암기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셨으면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 속에서 굉장한 자신감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정말 놓치지 않고 단어를 매일매일 공부할 수 있도록 힘껏 도와드릴 거예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 클래스 카드라는 어플을 활용해서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자, 이 클래스 카드 어플은요. 베이스 캠프에 등록한 모든 영어 수강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플인데요. 자, 이 어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매일 그날의 단어 그리고 이전 뭐 어제 엊그제 배웠었던 그 이전에 배웠었던 누적 단어를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클래스 카드 어플을 통해서 첫 번째 발음, 두 번째 뜻, 세 번째 철자, 네 번째 예문 이것을 다 공부하게 돼요. 다 100%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 시험을 보면 시험에 대한 결과가 저에게 전송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학생이 총 7 몇 번을 공부해서 몇 시 몇 분에 시험을 봐서 지금 100점짜리 시험지를 제출했구나. 이런 것들이 저에게 다 레포트로 전송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저는 그걸 확인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 친구 굉장히 오늘 단어가 좀 많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12번이나 공부했구나. 이런 것들을 선생님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클래스 카드 어플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또 단어 공부하는 것을 이번 겨울방학에 습관을 들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을 둘 다 잡을 수 있는 이지쌤의 겨울방학 로열 로드로 함께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2년을 빛나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겨울방학 때 무슨 일을, 어떤 일을, 목표를 잡고 해야 하는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의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다시 뵐게요. 안녕.